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만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김순자 씨입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아드님 한 분을 키우셨거든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허리는 굽어갈 대로 굽어갔지만 그래도 행복하셨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유일한 소원이셨으니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우셨겠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늘 밝으셨습니다. 아들은 대학도 졸업시키시고 결혼도 잘 시키셨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참 착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명절 때면 일찍 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드렸거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우셨습니다. 아들도 결혼 후에 더욱 듬직해졌고 가끔 용돈도 드렸어요. 순자 씨는 그 돈은 절대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셨습니다. 나중에 손자, 손녀 생기면 주려고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워낙 작은 변화라서 순자 씨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님, 혹시 통장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다던데.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 있으시잖아요. 관리가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질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며느리가 본인을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돈 어머니가 언제까지 혼자 갖고 계실 거야?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해도 계속 미루시잖아. 여보, 어머니도 생각이 있으실 거야. 생각은 무슨, 나이 드시면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 모르세요? 미리미리 정리해놔야 나중에 문제 없어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본인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본인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법무사분과 상담해 봤는데요. 어머님 명의 재산들 정리하시는 게 좋겠대요. 세금 문제도 있고. 순자 씨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살아온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냥하게 어머님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이제는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순자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본인이 언제 재산 관리를 못한다고 했나요? 평생 가계부 쓰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며느리야, 나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요즘 어르신들 노려서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리 정리해 놓으시는 게 안전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순자 씨를 압박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아내 말이 맞아요.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순자 씨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본인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걸까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법무사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어머님, 오늘 간단한 서류 정리만 하시면 돼요. 법무사가 내민 서류를 보니 순자 씨 명의의 집과 예금을 모두
아들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잠깐, 이게 무슨 서류예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고 어머님은 계속 사실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아니야, 난 서명 안 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아들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넘겨달라는 거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명의로 계속 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순자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며느리는 오히려 순자 씨를 나무랐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 관리할까요? 믿어주세요. 순자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날은 서명하지 않고 법무사를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후로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못 믿으신다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머님 재산 가로채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류 서명을 거부한 후 순자 씨를 향한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안부 전화도 오지 않았고 명절 준비도 혼자 하셔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많이 서운해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우리를 못 믿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 아니겠어요? 순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해서 그런 건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와서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병원에서 상담받아 봤는데요. 어머님께서 요즘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대요. 뭐라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이 언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나요? 난 멀쩡해. 치매가 무슨. 어머님,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본인은 모르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순자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본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만들려는 거였거든요. 며칠 후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더 이상 어머님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우리를 너무 못 믿으시니까 같이 살기 어려워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아들 집에서 같이 살았나요? 너희 집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집은 내 집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이 집도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순자 씨를 몰아갔습니다. 그냥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세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해?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말 들어보세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본인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희가 이러면 난 어디로 가라는 거야? 걱정 마세요.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순자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싸워야겠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해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오래된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집 관련 서류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디 있지? 한참을 찾던 중에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집 소유권 관련 문서였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집은 남편이 돌아가실 때 빚이 너무 많아서 경매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순자 씨가 식당에서 번 돈으로 모든 빚을 갚고 집을 지켜낸 거였어요. 그래. 이 집은 내가 지켜낸 거야. 서류를 보니 집은 완전히 순자 씨의 단독 소유였습니다. 아들이 상속받을 권리는 있지만 순자 씨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어요. 순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간 거예요. 변호사님, 제 상황 좀 들어봐 주세요. 변호사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일단 집은 어머님 단독 소유가 맞습니다. 자녀라 해도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강제로 명예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진단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순자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본인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그리고 재산도 내가 관리할 거고.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또 그러세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나쁜 짓이라도 했나요? 나쁜 짓이 아니라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잖아. 어머님이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 씨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가 할 수 있어. 며느리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여보, 어머니 좀 말려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들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어머니 때문에. 너는 조용히 해. 아내 말만 듣지 말고 좀 생각해봐. 순자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저희한테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화를 내며 나갔지만 순자 씨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본인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물러날 리 없었거든요. 순자 씨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안 며느리는 더욱 교활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뒤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병원? 어머니 치매 검사 결과 나왔다고. 순자 씨는 기가 막혔어요. 본인이 언제 치매 검사를 받았나요? 내가 언제 검사를 받았어?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아내랑 같이 가셨잖아요. 순자 씨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다길래 같이 갔던 적은 있지만 본인이 검사를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아니야, 난 검사 안 받았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병원에서 직접 연락 왔는데.
아들이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정말로 순자 씨 명의로 된 치매 진단서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난 정말 검사 안 받았는데. 어머니, 검사 받은 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치매 증상이에요. 며느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된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건 가짜야. 내가 언제 검사를 받았어? 어머님, 병원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볼게.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미 확인했으니까. 아니야, 내가 직접 가볼 거야. 순자 씨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문의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머님, 저희 병원에는 어머님 진료 기록이 없는데요. 그럼 이 진단서는 뭐예요? 간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서류는 저희 병원 양식이 아닙니다. 저희 병원 도장도 아니고요. 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며느리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정말요? 그럼 이건 문서 위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순자 씨는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싸울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와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 확인해 봤는데, 뭐, 돈이 많이 없어졌어요. 혹시 어디에 쓰셨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돈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뭐 산 게 없는데?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아들이 보여준 통장을 보니 정말로 큰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나타나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순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본인 모르게 돈을 빼돌린 거라는 걸 말이에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였어요. 변호사님,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분명 며느리 소행일 거예요. 어머님,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누가 인출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즉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어머님, 이 날짜에 며느리분이 어머님과 함께 오셔서 돈을 인출하셨네요. 내가 같이 갔다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순자 씨와 며느리가 함께 은행에 와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셨나요? 표정이 멍해 보이시는데.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본인에게 수면제 같은 걸 먹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변호사님, CCTV를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약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 수면제 성분이 나온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순자 씨는 즉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순자 씨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변호사에게 요청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 통장에
어머님께서 인출하신 돈과 똑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며느리는 수년 동안 순자 씨의 돈을 조금씩 빼돌려 왔어요. 이 사기꾼들. 순자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해서 본인을 이용한 거였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어머님 혈액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역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순자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은행에 데리고 가서 돈을 빼낸 거였습니다. 이제 고소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를 고소했어.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가짜 진단서 만든 것, 내 돈 훔친 것, 수면제 먹인 것. 다 증거가 있어. 아들은 당황해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그제서야 아들도 며느리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혼자만의 소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며느리를 조사하던 중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녹음되었어요. 엄마, 들켰어. 시어머니가 고소했다고. 통화 상대방은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바보야.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일단 모른 척해. 증거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은행 CCTV도 있고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그건 내가 실수한 거야. 내 계획대로 했으면 절대 들키지 않았을 텐데. 경찰은 이 통화 내용을 토대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까지 수사를 확대했어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집에서 놀라운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찰이 찾아낸 건 다른 노인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수첩이었어요. 거기에는 재산 규모, 가족관계, 성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으신 건가요? 수사 결과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여러 노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법을 써왔던 거였어요. 며느리들을 시켜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는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몇 년째 해왔습니다.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이 단순한 가족 갈등의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의 표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너도 공범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아들은 울면서 사과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난 뒤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순자 씨의 재산 규모를 조사했고 친정 어머니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어요. 경찰의 말에 순자 씨는 허탈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본인을 좋아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아들도. 아드님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완전히 속은 거죠. 아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이제 와서.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도 피해자였지만 그동안 본인을 의심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조금만 엄마 말을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며느리와 그 친정 어머니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순자 씨가 빼앗긴 돈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순자 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간 후 아들이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순자 씨에게 다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요? 하지만 순자 씨의 답은 단호했어요. 아니야.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어머니, 너도 내 인생 살아.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의지하지 마. 순자 씨는 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예전 집은 너무 큰 상처가 있었거든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본인의 재산을 노리지 않았고 아무도 본인을 속이지 않았어요. 가끔 옆집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참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 순자 씨는 정말로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순자 씨는 담담히 받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없어. 난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순자 씨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구나.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네. 순자 씨는 작은 화분을 하나 샀어요. 꽃을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예전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순자 씨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내린 선택이었거든요. 가족을 지키려다가 나를 잃어버릴 뻔했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본인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라는 게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속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누구도 본인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순자 씨가 창가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도 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셨을 거예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